아까 서재에서 왔다 했죠? 네. 우리 카페 아직 가입 안 했고. 네. 요 아줌마 요 서재 산다잖아. 감식초. 여기 오늘도 유튜브를 켜서 송중기를 볼까 조금 고민하다가 서재고요. 세천초 오시면 가보려고 합니다. 세천초가 서재 있어요? 네. 그래요? 올해 괜찮았어요. 그래요? 두 분 다 서재에 살아요? 이쪽 분은 카페 들어왔고, 대한민국 뭐예요? 빨리 말해봐. 네, 흑점. 흑점, 최근에 며칠 계속 저녁에 들어오더라. 블랙 스완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가 내 인상 깊게 지켜봤잖아. 영화 블랙 스완 봤어요? 안 봤어? 헐. 영화를 안 보네, 엄마들이. 송중기 본다고. 성분이 안 나요. 요즘 수요일, 목요일 행동 강령하는 게 돌아다니더라. 수요일, 목요일은 아빠들은 무조건 저녁을 먹고 들어와야 된다 하고. 그리고 9시쯤 돼서부터는 신경 거슬리면 안 된다 하고. 10시에 본방사수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9시쯤 되면 벌써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보고 난 후로 얼마 동안은 와이프 옆에 얼쩡대면 안 된다 하대. 그 송중기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잘못 얼쩡댔다가는 낭패를 본다 하면서. 아니, 카페도 안 들어오고 여기 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알고 왔어요. 아니, 또 잠수는 이거 때문에 온 것 같으면 골치 아픈데? 아니. 제가 학기마다 강의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거 알죠? 알아요? 네. 원래는 가능하면 잠수령 이야기 안 하려고 내가 굳게 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해봐야 전부 뭐 갈등하거나 아니면 왕초보거나 뭐 이런 분들밖에 없어서 늘 해봐야 그 가장 인문 성격의 그런 내용밖에 말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잠수령을 좀 하고 한 뭐 1, 2년 이상 지나서 그런 엄마들이 좀 생기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수령은요 이렇게 작은 팀 단위로 그죠, 비슷한 진도를 이렇게 가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잠수령에서도 사실은 오프라인 그 모임을 할 때 그렇게 기수별로 또는 레벨별로 하죠. 잠수령 안에 들어가면 적응, 발전, 심화, 고수 이렇게 4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각 과정마다 또 1, 2, 3가 있어. 그래서 그 진도가 비슷해야 뭔가 이렇게 내용이 좀 이렇게 공유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학교 강의나 아니면 이렇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초보거나, 그리고 사실은 잠수령이라는 것이 혼자 해가지고 1년 이상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큰 도움이 필요 없기도 하고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초기가 문제죠, 초기가. 거북이님,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실명선 이하경님. 뒤에 분은 처음 보는 거 같진 않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구나. 예? 지지난주? 어디 학교에서 왔어요? 2학년? 3학년요? 다 틀리네. 그 옆에도 1금이에요? 3학년?
아니, 6급 3학년들 늘 오시는 분들이 익숙해서 이제 처음 뵈니까. 그 익숙한 3학년들은 또 안 빈다? 어디 갔노, 그? 자오님하고 뭐. 데모 하나? 그리고 대학이 뭐예요? 다류화. 내가 생각했던 분하고 다르네. 직장 다녀요? 힐스에서 강의 들었죠? 그 아파트는 어디 사는데? 힐스 살아요. 힐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그 다음에 수돌 중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뭐라 했어요? 단돌맘. 아, 외우기 힘드네. 그러면 힐스 두 아이맘 어디 갔노? 오늘 학교에 또 내가 그런 엄마는 대한민국 뭐라 했어요? 10월사랑. 그 옆에 분은? 인천맘? 벌써 많이 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어요? 그 벽에 앉으신 오늘 처음 왔어요? 어디서? 월촌에서? 두 분 다 월촌? 장동? 장동이 어디더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올케예요? 신우 올케? 또 그 옆에는? 네. 대한민국 동굴이 언제부터 왔어요? 많이 얼굴은 익은데? 그래서 왔는데 2번 빠지고 언제부터 2번 빠지고 다 왔어요? 저번 주에 여자 원래 저부터 이제 6번인데 뭐 2번 빠지고 다 와야 돼. 4번. 그럼 4번밖에 안 되는데 뭐 되게 오래 온 것처럼. 언니 2번 빠지고.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요? 예. 힐스에서 교육할 때 아, 힐스 강의 들었어요. 어디 힐스 살아요? 그러면 AK? 친구가 힐스 살아서요. 아, 본인은 AK에 살고 이제 대세가 AK로 넘어갈 거예요. 곧 걱정하지 마. 저 6월달에 이제 한샘초 강의를 딱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대세는 AK로 넘어오겠지. 힐스는 일단 동수에서 밀리잖아. 그 6월달에 내가 한샘초등학교 강의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전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내가 딱 강의해보고, 그죠? 내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수정하고 이 작업을 지금 계속 하거든요. 수학 공부도 그렇고, 책 읽기도 그렇고. 그 매 주말마다 지금 강의를 수정하고 PPT를 보완하고 뭐 제거하고 이러고 있어요. 반응을 보고, 또 제가 말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싶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아니면 이건 엄마들에게 부담이 된다 싶으면 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목표는 6월달에 있을 한샘 강의를 위해서. 물론 율금처럼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벌써 6학교 갔다 왔죠. 원래 이번 주에 4학교하고 지난주에 2학교. 이제 반반씩 나눠서 수학 공부법하고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강의하고도 또 달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누구 이거 소은이 엄마 어디 갔노? 일하지 말고. 소은이 엄마 대한민국이 뭐더라? 소은이 엄마 대한민국이 뭐였어요? 아, 맞네. 아니, 그래, 소은이 엄마 칸타타 사온 거 보니까 지금 한 7, 8년 전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7, 8년 전에 제가 이 칸타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에 아무도 저보고 커피 사준다고 뭐 이런 분들도 없고
이런 우리 아지트가 없었죠. 서점에서 강의하고 헤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가끔씩 엄마들이 상담한다고 이제 불러내면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커피 얻어 마시고 이게 다였거든요. 그런 시절이라서 제가 이제 커피는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슈퍼에서 찾은 커피가 칸타타였거든. 근데 강의 때 칸타타 얘기를 몇 번 하니까 그다음부터 엄마들이 계속 칸타타를 사오는 거라. 그래서 지금 그 소은이 엄마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마시고 있긴 하지만 제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 내가 광고 좀 할 광고.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저 테팔 저 내리는 커피 있죠. 저 뒤에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는 저 우리 집에 있던 거거든요. 저 가지고 와서 마시다가 우리 집 사람이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느 날 저걸 샀어요. 저 옆에 정수기 옆에 있는 거 저거 보여요? 캡슐 커피 저게 머신이 20만원 넘는다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 집에서 저걸 마셔보니까 내리는 커피 뭐 이런 거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과감히 샀잖아요. 20몇만 원. 근데 캡슐 하나에 600 얼마? 670원? 그러니까 공짜로 못 줘요. 너무 비쌌어. 미안해요. 그래서 저 커피를 마시려면 무조건 1,000원을 태우고 저도 1,000원 태우고 마셔요. 근데도 지금 적자야. 몰래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커피를 사주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기 돈통 있어요. 돈 넣는 통. 저기다 10,000원을 딱 넣어. 그리고 10,000원 하면 10번이잖아요. 10번. 마실 때마다 10번을 제거하는 거야. 짝대기 꺼가지고. 알았죠? 저한테 커피 쏠 때 저기 10,000원 태우고 한 잔 빼주고 아니 그래 한 잔 하려면 1,000원이고 근데 안 마신다. 전부 보니까. 좀 마셔가지고 저걸 670원, 한 300원 정도 남아야 몰래 마시는 사람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적자를 안 본다니까? 제가 기획값 뺄라 했는데 기획값 빼는 건 불가능하고 다음 캡슐 살 돈이라도 확보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저 커피 진짜 맛있어요. 전 모르네. 아니 커피숍 커피보다 더 맛있다니까? 드립? 또 커피에 대해서 한마디. 아니고요. 그 뭐야, 오렌지색 커피숍 그 이름 뭐지? 브릿지. 제가 브릿지 가면 뭐, 케냐, AA부터 시작해서 오만 거 다 마셔봤거든요. 근데 전 저게 제일 잘 맞아. 저거 뭐라 하지, 저걸? 캡슐 커피? 누가 만드는지 진짜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덜 업그레이드 됐다고요? 제 수준은 딱 저까지. 자, 또 하나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광고하는 건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거창하게 이름 붙여서 인문학기행 김해 클레이아크 갔다 왔어요. 사진 봤어요? 안 봤지? 왜 안 움직이노? 아, 여기. 누가 제일 잘 찍었더라? 이거. 주얼리가 잘 찍었어? 에? 아, 그래요? 이것도 잘 찍었네. 이거 맞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찍었어. 그런데
갑자기 왜 웃어요? 명희 씨 또 뭐라 했네. 조크. 여자의 사진이 많다고 그래요. 어? 여자의 사진이 많다고? 남자애들 돌아다녀가지고 찍어. 남자들 찍은 사진 있어. 이 찍은 엄마가 여자 엄마야. 여자애들 엄마. 밖에서 논다고 저거. 이건 안에서 체험학습 하는 걸 주로 찍은 여자의 엄마고. 남자는 밖에 있지. 근데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오시고 연구소 아이들 안 보내는 분들은 안 오시더라 거의. 그런 분 중에 오신 분 있나? 같이 가면 되는데 맞죠? 의심하들 마당에서 뛰놀다 막 피나고 막 깨지고 막 둘이나 피나고 막 내 미끄럼 타는 장면 한번 보여주려고 했대. 어디 갔노? 에? 뽕뽕이 맘이 올린 거예요. 좀 미끄럽게 탔어요. 김이만 먹는 거예요. 규민이 엄마. 그 옆에. 그 옆에. 이거. 네. 네. 아이들이 돌미끄럼틀 사는 게 하도 재밌어가지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겁이 많아서 어릴 때 이런 거 잘 못 탔거든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버킷리스트라고 알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도전했더니, 뭐 엄마들이 뭐 애들한테 잘 놀아준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 내가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노는 건데. 얘가 초등학교 6학년 정민인데, 얘가 감동적이게도 요 밑에서요, 애들 다칠까봐, 이렇게 꼬마들 내려오면 여기 발 디딜 곳이 없는 막, 이 부분이 낭떠러지고 그래서 여기 막 부딪혀서 애가 하나 깨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다 잡아주고 이러죠. 근데 내가 탈 때는 엉덩이 막 때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엉덩이 참 찰지네 그랬어. 저는 처음에 얘가 동생들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미끄럼 타고 내려올 때 애가 워낙 짓궂고 연구소에서 이렇거든요. 근데 가니까 그게 아니고 애가 정말 감동적이더라. 어젓하고 이렇게 여기 2학년짜리 이렇게 위험하거든. 그래가지고 일일이 요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다 잡아주고 막 남자애들 이런 거 하면서 놀았어요. 이거 하고 피트병에 담은 물 뿌리면서 놀고 막 이봐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찌고 볶고 싸우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기 친구들 같은 학년 이렇게밖에 보통 관계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연구소에서 늘 함께 지내고 하다 보니까 학년 차이 나는 아이들끼리도 관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성이 굉장히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성장해 간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여기 놀러 가면서 남자애들은 체험학습을 나발이고 다 치우고 퀴즈병에 담은 물 가지고 서로 뿌리면서 막 여기 클레이 아크를 막 뛰어다니가 나는 나중에 들키면 쫓겨나는 줄 알고 초조했거든. 온 바닥을 물로 다 적시고 막.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쫓아내대. 여자애들은 주로 그 만들기 키친 아트라는 거 체험학습하고. 나중에 혹시 안 가보신 분들 안 가봐. 클레이 아크라는 게 뭔가 하면 아주 보기 드물게 클레이, 그러니까 점토와 아크, 전에 말씀드렸죠. 아키텍처라고 해요. 건축. 도자와 건축의 만남을 주제로 한 특수박물관, 특수미술관이에요. 그래서 몇 달마다 한 번씩 여기 전시되는 작품들이 바뀌어. 세계적인 작가들이 와서 여기 레지던스가 있는데 레지던스에 머물면서 설치 미술을 하는 거죠. 잘 둘러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안목을 넓히거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도자기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그런 작은 타일을 가지고 소품을 만들어 보는 키친 아트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김해 외곽에 있어서. 저는 이거 10년 전에 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아이 데리고 가봤거든요. 그때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지난 주말에 우리 애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아빠 옛날에 내 데리고 다녔는데 다 가네 하면서. 지금 제가 차례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것을 이제 차례대로 다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뭐 생기거나 한 건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엄마들이 추천하면 얼마든지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들이 어차피 주말에 가족 단위로 다 돌아다니더라고. 뭐 캠핑 가거나 뭐 체험학습 가거나.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우리 가족 단위로 가봐야 별로 재미가 없어. 찐맛 없어. 맨날 가다 싸우고 있잖아요. 부부싸움 안 하면 아빠하고 애가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함께 다니면요 못 싸워. 쪽팔려가지고. 이거 뭐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 이제 서로 제한을 받는 거죠. 이웃의 제한을 받고 이렇게. 물론 저처럼 완전 사이코들은 이웃 있어도 뚜껑 열리지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재미, 즐거움, 이걸 이제 체험학습의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면 참 좋아요. 그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제가 잠수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할 때니까 진짜로 제가 유명했거든요. 제가 체험학습을 예를 들어서 담양, 전남 담양에 가면 유명한 그 정자들 있어. 이조시대 정자들. 그 유명한 정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가 소세원이라고 담양에 가면 있죠. 그다음 정말 자연 친화적인 이런 뭐 물길도 만들어 놓고 막 이랬어요. 그거 막 진짜 그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소세원. 그다음에 담양에 가면 그 대나무가 유명하죠. 죽세공품. 그래서 그 대나무 박물관도 있고요. 거기서 뭐 대나무를 가지고 이런저런 걸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메타색 콰이어 가로수가 담양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둘러보면서 또 담양 시내 가면 맛집이 있어. 근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죽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그 맛집에도 들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거길 갔다 온 이제 이야기를 잠순에 써올리는 거예요. 잠순 체험학습 게시판에. 이건 실화인데 진짜로 그렇게 써올리면 많은 엄마들이 제 여행기를 프린트해가지고 그대로 다니는 거라. 그런 엄마들 많이 봤어요. 그대로 다니고 갔다 와서 또 뭐 어땠다 하고 또 후기를 써올리는 엄마들도 있고, 진짜 실제 제 강의를 들으러 왔던 엄마들 중에도 그런 잠수의 출신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저보다 더 똑똑해서 잘 다니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다녀보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서로 주고받고 배울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음먹기는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가려고요. 어차피 지금끼리 나가는 거 뭐. 함께. 저는 이제 아이도 키워놓고 이래가 주말 때도 심심하고 하니까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나갈 때는 정말 저로서는 큰 결심을 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전 축구를 하는데 축구할 시간이 다 돼가면 내가 축구를 안 가면 불안해져요. 금단 현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클레이아크 있는데 4시쯤 되니까 내가 막 불안초조하더라니까. 4시쯤 되면 내가 축구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전 정말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완전 중독인데. 이번에 같이 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규민이 아빠인데 정말 젊죠. 엄마도 좋겠더라. 다 이렇게 젊은 아빠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그렇더라, 다 내 보니까. 여기 가보니까 이걸 직접 아이들이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 모아가지고 형태를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물도 있었어요. 신기하대. 저는 빗자루로 이렇게 물음표를 만들어 놨는데 애들이 다 흩어가지고 또 장난치고 있죠.
여기 봐요. 어린이처럼 놀아주시는 선생님, 아이들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린이처럼 논 게 아니고, 놀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저는 정신연령이 좀 낮거든요. 제 정신연령은 원래 초등학교 4학년에 멈춰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엄마를 떠나서 친척집에 이제 보내지던 그때, 그 시점에 멈춰 있었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좀 제 스승을 만나서 정신연령이 조금 성장해가지고, 요즘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은 중딩 수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5월 달에 네 번째 인문학 기행을 가는데, 네 번째 인문학 기행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여기 보이죠, 여기. 노란색. 5월 21일 토요일. 보여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조만간 다음 주 내로 이제 이 계획을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재빨리 댓글을 다시라고. 자기가 직접 차 몰고 올 사람은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번에도 버스 이렇게 하나 빌려서 갔는데, 버스 빌려서 가면 정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이제 버스를 하나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차를 몰고 오시면 돼요. 영주 무슨 마을?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 저는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냥 조그만 마을인데요. 이 외나무 다리 보여요? 이 조그만 개천이 흐르고 있죠. 깊이는 별로 무릎까지밖에 안 와요. 여름엔 물론 이제 비가 내리면 조금 더 하겠지만, 근데 이 안쪽 건너편 쪽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면, 그때 옛날에는 다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놓고 이렇게 막 요만한 나무 판자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외나무 다리예요. 요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균형을 잡고 이렇게 건너오는 그런 마을인데, 요즘은 이제 저 멀리 이제 다리가 있어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하여튼 정말 운치 있고 여유 있고, 우리가 도시에서 각박하게 살다가,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물론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이런 한옥들이 좀 있고, 전통 한옥들이 있고 이래서 마치 작은 하회마을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외나무 다리예요. 그냥 외나무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힐링이 되고 여유가 생기고 이렇죠.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 마주칠까봐 중간에 교행 지점이 하나 딱 있어요. 옆에 이렇게 난간을 조그맣게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주면 맞은편에서 지나가고 그 다음 내가 지나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은 물이 있는데 모래사장이 굉장히 넓게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체험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뛰어놀고, 그냥 애들은 여기다 풀어다 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놀더라고. 창의적으로. 엄마들이 좀 심심하겠지. 엄마도 수다 떨더라고. 그러니까 오실 때 이제 그늘막, 요즘 캠핑 가는 젊은 엄마들 많으니까 그늘막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 돗자리하고. 저는 너무 좋아서 우리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더라고. 저도 좋아했지만 여자분들 특히 좋아할 만한 그런, 그냥 여유있게 하루를 이렇게 지내다 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는 뭐 체험도 없고 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여기 이런 전통 한옥들이 좀 생겼긴 한데 뭐 그건 이제 서브 메뉴고, 이건 이제 다리를 놓고 무슨 축제를 하는 이런 장면이네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유명한 마을들이 있지만 영주 무슨 마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알려졌어요. 특별히 뭐 없으니까. 그래서 5월달에 이제 따뜻할 때 가려고 하거든요. 따뜻할 때 가야 애들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이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가는 김에 영주 하면 부석사 있죠. 부석사는 가을에 가야 제맛인데 가을에 그 은행잎, 은행나무로 완전히 뒤덮여 있고 이래서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하루 토요일 코스를 짜서 함께 가려고 하거든요. 이 문학기행은 우리 연구소 아이들 보내는 엄마들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우리 카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카페에 제가 이제 글을 올리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댓글로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간 버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아빠하고 함께 가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학교 강의들 제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면서 또 아이들하고 직접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면서 또 책봇 인문학 수업을 하면서 전에 제가 연구소를 하기 전에 하던 강의보다 사실은 제가 훨씬 더 이렇게 구체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키운 지 좀 지났고 이래서 그 중심 줄기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마 좀 이렇게 강의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연구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꼬마들하고 제가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좀 이렇게 현실적이 됐죠. 그래서 원래 강의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공부 이야기에 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표지가 어디 갔나? 표지가 없어졌네. 자, 이 책이에요. 어머니 잘 모르시죠? 이번에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새로 구입한, 그래서 어제 도착한 따끈따끈한 책. 약속이라는 책이에요. 2014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이런 어린이 책, 특히 그림책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책을 대상으로 한 게 칼데콧이라고 했고, 영국 책을 대상으로 한 게 게이트 그린어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이 이 라가치상과 저 덴마크에서 하는 안데르센상, 국제 안데르센상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뭐 공교로운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 라가치상이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안데르센상과 경연제로 한대, 경연제로. 그래서 둘이 뭐 짰나 봐. 그래서 국제 안데르센상을 받은 그림책 또는 이 볼로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도 수상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아이들하고 책보 수업한 책 가운데 세계의 어린이들의 거짓말 같은 현실을 다룬 그런 그림책이 있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은 책이죠. 우리나라 작가들이 또 2월달에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했나? 마법에 걸린 병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병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병을 뜯겨 보면 이렇게 밑에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그 기억력 테스트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그 그림책도 이 상을 받았죠. 안데르센상은 아직 우리나라 수상 작가가 없고 이번에 이수지라는 42살 된 젊은 여류 작가가
책 제목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아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 책으로 원래 2016년 안데르센상 유력한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다가 이번 주 월요일날 발표가 나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안데르센상이 후보로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가의 역량을 알 수 있는 좋은 그림책 많이 만들었는데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빠 나한테 물어봐. 이 색연필로 전부 대생하듯이 그린 그런 그림책인데 스토리는 이제 미국 사람이 썼고 이런데 아주 유력한 후보였대요. 근데 중국의 그림책 작가에게 밀려가지고 상을 놓쳤대. 근데 이제 라가치상은 이제 몇 번씩 수상하는 거죠. 라가치상은 이제 몇 종류가 있어요. 픽션 부분, non-픽션 부분, 또 일러스트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마법에 걸린 병 이런 거 이제 일러스트로, 또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non-픽션.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예를 들면 인도의 어린이가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디지? 저 중미에 가면 어떤 투발루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내전과 지진 때문에 애들이 집을 막 잃고 고아가 되고 이래가지고 집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주 행복한 이렇게 상황에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책이었죠. 이 약속이란 그림책인데 꼭 내 이야기 같아가지고 제가 골랐어요. 저의 자전적 이야기. 제가 그림만 잘 그리면 꼭 이래 그림책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어릴 때 나는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한 도시에서 살았어. 마른 먼지투성이 길은 더위와 추위로 갈라터지고 거리에는 축복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 누런 모래바람이 끝없이 불어와 굶주린 개처럼 빌딩 사이를 핥히고 지나갔어. 이 이야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색감이 우중충하죠.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어. 모든 것이 부서졌어. 아무도 웃지 않았어. 왜 안 넘어가? 에이씨. 웃기네 이거 진짜. 사람들은 도시를 닮아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해졌고 나 또한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했어. 나는 나만큼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빈 주머니를 훔치며 살았어. 내 심장은 공원에서 있는 죽은 나무들처럼 말라 비틀어졌지. 주인공이 여기 있어. 여기 남의 주머니에 손 넣고 있죠. 아니 왜 리모컨이 안 먹냐 이거? 아까는 됐는데? 어느 날 밤 컴컴한 거리에서 한 노부인을 만났어. 노부인은 기운이 없고 혼자였지. 노부인의 가방은 빵빵하고 불룩했어. 내가 가방을 낚아채려 하자 노부인은 엄청난 힘으로 버텼지. 가방을 밀고 당기다 마침내 노부인이 말했어. 네가 이걸 심겠다고 약속하면 놓아주마. 대체 무슨 소리람?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귀담아 듣고 싶지도 않았어.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가방뿐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말했어. 알았어요. 약속해요. 노부인은 빙긋 웃으면서 가방을 놓아주었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 가방에 들어있을 음식이며 돈만 떠올렸지. 그런데 가방을 열자 속에 든 건 도토리뿐이었어. 나는 푸르디 푸른 흠없이 온전한 수많은 도토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내가 한 그 약속이 뭔지 깨닫게 되었어. 도토리 숲 하나가 통째로 내 품에 안겨온 거야. 내 심장에도 변화가 일어났지. 나는 음식이며 돈 생각을 잊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운이 찾아온 듯 했고 꿈꿔본 적도 없는 풍요로움을 느꼈어. 나는 도토리 가방을 베고 잠이 들었어. 꿈속에서 푸른 잎사귀들이 너울거렸지. 아침이 왔고 나는 약속을 잊지 않았어. 찻길 옆에 그리고 로터리 한가운데에 도토리를 심었어. 여기 지금 도토리 심고 있는 거 보여요? 아이들은 이런 거 귀신같이 찾는다니까. 어른들은 이제 대충 지나가는데 아이들은 아주 섬세하게 있잖아요. 버려진 공원에도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진 정원에도 공장과 쇼핑센터 뒤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커피숍에도 아파트에도 심었어.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한 것들을 치워내며 심고 심었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 모래바람은 여전히 메마르고 갈라진 길바닥을 핥혔어. 사람들은 저마다 찌푸린 얼굴로 바퀴벌레처럼 쪼르르 집으로 숨어들어갔지. 그런데 조금씩 푸른 싹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내가 안 넘겼나? 이 나라도 땅 따먹기 하나? 사방치기 하나? 여기 사방치기 비슷한 그림 있죠? 이거. 신기하네. 근데 이 아이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같죠? 나무들이 나타났어. 처음에는 여기에, 그 다음에는 저기에, 그 다음에는 온 도시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나무들을 바라보았지. 놀라워하며 이파리를 만져보고는 빙긋 웃었어. 사람들은 작은 나무들 옆에서 함께 차를 마셨어. 이야기를 나누고 하하 웃었지. 어느새 사람들도 나를 따라 심기 시작했어. 공원과 정원에서 발코니와 옥상에서 나무며 꽃이며 과일이며 채소들이 싹트고 자라고 피고 맺었지. 푸른 나무들이 온 도시로 노래처럼 퍼져나갔지. 나무들은 하늘까지 다 축복의 비를 뿌렸어. 그새 나는 고향을 떠나 멀리 왔어. 안타깝고 슬픈 또 다른 도시로, 도토리를 심으러. 이 번역을 잘한 건지 꼭 시 같아요. 또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간밤에는 인적 없는 어느 골목길에서 젊은 도둑이 내 도토리 가방을 앗아가려 했어. 나는 빙긋 웃으며 그 옛날 노부인처럼 흥정을 했어. 또 다른 심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았거든. 내 약속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도. 끝이에요.
누가 저 같아요? 그래. 제일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젊은 도둑. 이게 저 같아요. 이 앞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도둑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 삭막한 그런 도시에서 희망 없이 이 청년이 살다가 어떤 노부인을 만났다잖아요. 노부인의 가방을 탈취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그 가방 속에 있을 줄 아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내 평리초등학교 이번 주에 강의하러 갔는데 평리초등학교 서구청 바로 옆에 있어요. 서구청의 평리초등학교 서구청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번에 가보니까 없던데 제가 늘 단골로 다니던 기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암울할 때인데 제가 있던 운동권 조직이 안기부 일망타진을 당하고 내가 이제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회사로 말하면 이제 직장을 옮겨야 돼. 아니면 조직을 재건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막막해서 32살 때 할 일은 없고 보통 아빠들 직장을 잃고 나면 왜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좀 쉬죠. 제가 그 시기에 서구청 옆에 있는 기원에 갔어요. 내가 아는 게 바둑 두는 것밖에 모르니까. 기원에 가면 바둑만 두는 게 아니고 노름도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32, 33 시기를 그 서구청 옆 기원을 다니면서 우리 와이프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애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라. 원래 우리 어머니가 돌봐줬는데 저하고 우리 형수하고 하도 사이가 나빠서 우리 형수님이 우리 엄마 보고 압력을 가해서 우리 애 못 봐준다는 거. 흔히 이런 거 있죠. 살다 보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애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우리 와이프 그때 가톨릭 병원 뒤쪽에 있는 경회 중에 근무했는데 그 가톨릭 병원 앞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송이 어린이집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는데. 근데 애가 가가 적응을 못했는가 봐. 우리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불쌍한 손자를 이렇게 돌봐주다가 못 돌봐주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린이집에 잘 지내는지 싶어가 첫날 그 어린이집에 가봤대. 그때는 애가 엄마가 갔을 때가 오후인데 혼자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울고 있다는 거라.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너무 속상해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막 애는 돌봐줄 사람이 없고 저는 노름하다 새벽 아침 이런 때 들어가고 그리고 와이프가 참 정말 속상했겠죠. 정말 절망적이었을 텐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이 아니고 아침에 들어오죠. 8시에 들어온 자기 출근 시간에 내가 맞춰서 들어오니까 애를 인수받아야 되니까 우리 명익이 2살짜리를 내한테 이제 맡기고 우리 와이프 출근을 해요. 그러면 그 2살짜리 애를 안고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기원으로 가는 거야. 아침에. 왜? 밤새 노름하고 있거든, 지금 거기 가면 계속. 애 데리고 가가지고 또 극하고 있어. 그럼 애는 뭣도 모르고 기원 돌아다니면서 화투짝 만지고 있잖아요. 진짜 암울하고 칙칙한, 여기 묘사된, 초반에 묘사된 그 도시 풍경. 그게 제 인생이에요, 사실은. 희망 없는 회색, 잿빛 콘크리트.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정말 절망적일 때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났는데 그때 저는 꼭 이 소매치기처럼 그 노부인의 가방 안에 든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 왜? 그게 내가 필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 인생에서 뭐 교회를 다닐 생각, 뭐 신에 의지할 생각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저는 운동권 출신이고 막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신은 인간의 관념이 투사해낸 것이다. 이 말이 너무 멋있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저 내 필요가 필요한 거죠. 내 필요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돌아오는 것, 집 나간 우리 와이프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이 소매치기가 그 가방 안에 든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저도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은 우리 스승의 이제 말을 들었죠.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우리 와이프 또 도망갈까봐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승이 이제 우리 사이를 이제 보증해가지고, 저를 보증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항상 제 트라우마가 또 도망갈까봐. 도망간다 하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신뢰되는 표현인데, 저를 버릴까봐. 저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했는데 3번 전화했는데 안 받잖아?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거린다니까? 진짜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 와이프 조금 속상하면, 지금도,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이렇게 뭐 산책하러 아파트 돌로 나가거나 하잖아? 그러면서 일부러 내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 아니면 회식가. 고3 담임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칠 때마다 회식하거든요. 회식하면 휴대폰 보통 무음으로 해가 가방에 넣어놓고 회식하죠. 근데 저는 와이프 안 돌아오니까, 밤 10시, 11시 돼도 안 돌아오니까 전화를 해보는 거라. 3번쯤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갑자기 23년 전에 그 악몽이 떠오르면서 내 가슴이 막 초조해져요. 콩닥콩닥거리면서 그때는 미친놈처럼 내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수십 번을. 이 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수십 번을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끄떡도 없어. 나중에 뭐 11시, 12시 내가 술 한잔 걸치고 돌아가지고 왜 쓸데없이 그렇게 전화 안 오고 나는 막 불안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때 애기 2살짜리, 4살짜리 애기 놓고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2달 동안 제가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제가 살짝 돌아요. 정신병. 지금도 혹시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잖아? 3번 이상 안 받으면 내가 돈다니까. 우리 저 겸이 엄마가 내가 급한 일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잖아. 예를 들어 뭐 씻어서 들어갔다고 집에서 아침에 3번 이상 안 받잖아요? 그럼 내가 살짝 돈다니까. 그때 되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아무도. 아이고. 그랬기 때문에 언제 또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통장에 내 버림받을 때 대비해서 최소 200만 원은 내가 항상 비상금으로. 뭐 많이도 없고 딱 200만 원. 근데 200만 원이면 버림받아도 어디 공장 기숙사 구할 때까지는 버티겠다 싶어가지고. 웃기죠? 제 정신연령이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항상 200만 원.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한 번도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요걸 계속 노린다? 이름들 보고 저 비산동 슬럼가에 이 양아치 애들이 하는 말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무슨 말인지 알죠? 문디들이 자기 이 신체가 무너지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나고 이런 통증이 없거든. 코도 문드러지고 이러죠. 형상이. 그럴 때 이제 그 마늘로 이제 이렇게 코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 이 뜻이라. 근데 그걸 빼먹는다 이거지.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이 말이.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 때 대비해서 200만 원 겨우 갖고 있는데 그걸 계속 빼물라고 지금. 그게 너무 두려워서 저는 할 수 없이 제 생전에 내가 마르크스주의자로 사실은 내가 혁명가로 젊은 청춘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 이름도 사실 혁명이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제가 직업 혁명가라고 생각해서 아빠의 대를 이어서 너도 혁명가가 되라고. 우리 애 맨날 어릴 때는 여기 붉은 머리띠를 하고 거기는 항상 노동해방이라고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서울에 전국 노동자 대회 하러 가고 뭐 맨날 데모하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아이 이름을 혁명이라고 짓고 아빠의 대를 이어서 혁명가가 되라고. 근데 동사무소 신고하러 가다가 생각하니까 혁명 이건 너무 노골적이고 놀림받을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이름을 바꿨어요. 명혁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저는 뿌리 깊은 사회주의자죠. 마르크스의 책들, 엄마들은 좀, 어머니들한테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 마르크스의 자본론, 또 공산당 선언, 엥겔스의 가족의 기원,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 그 80년대는 막, 그걸 서울대 애들이요, 똑똑한 애들이 전부 이제, 번역해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은밀하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경영하던 운동권 서점, 이런 유통 경로를 통해서 운동권 애들한테 이렇게 그 책들이 보급되고 흘러가고 이랬거든요.
그때 서울대 운동권의 보스가 누군가 하면 지금 수성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 김문수예요. 김문수는 물론 김부겸도 운동권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지만 김문수가 몇 년 선배죠. 제 기억으로는 김문수는 52년생인가 이렇고 김부겸은 저보다 2살 선배예요. 김부겸 후보는 저와 같이 정당도 했어요. 김부겸 씨는 이제 서울에 이제 운동권 단체에 있었고,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 같이 모여서 실제로 88년도에 이제 운동권 선배들이 국회에 진출하려고 이제 정당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정외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당 만드는 작업에 실무를 했어요. 내 20대 후반에. 그때 이제 맨날 만나고 내가 부겸형 하고 그랬거든요. 사람 좋죠. 얼굴 넓적하게 풍풍하게. 별로 예리한 맛은 없어. 사람 정말 좋죠.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전두환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실세가 되고 군부를 장악했죠. 국군 보안사령관이 돼가지고 그 시기에 80년대 초반에 이른바 5월 광주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계속 정부에서는 진정하라고 하고 막 학생들은 데모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막 이랬어요. 아직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 최규하가 임시로 대통령하고 있었죠. 국무총리하던 최규하 씨가. 그때 이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경북대에 가면 그런 뭐 일청담 주변이 그렇듯이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이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학우들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김부겸의 선동에 자극받은 서울대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학교 밖으로 나왔어요. 가도로 진출한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서울역 사태예요. 5.18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 서울 시내로 나왔어요. 데모하러. 이 군사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오랫동안 20년 동안이나 군사정권을 유지했는데 또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또 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김부겸이 그 유명한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 연설을 해서 캠퍼스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알리고 항의하러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각 대학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역에 집결을 했잖아요. 그게 1980년 5월 15일인가 이래요. 15일인지 16일인지 이래요. 그때 이제 학생들 중에 일부 흥분한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탈취해가지고 막 밀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치여가지고 전경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자, 그걸 핑계로 해서 전두환 장군을 비롯한 하나회 멤버들이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 앞에 갑자기 군대를 진주시켜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지금은 광주 직할시죠. 전남대학교 앞에 탱크가 주둔하잖아요. 전남대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 앞에 가보니까 탱크가 막 와있고 학교에 출입을 못하게 된 거라. 5월 18일 아침에. 그래가지고 하나둘 모인 학생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령들이 막 경찰들이 군대가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돌 던지고 이러면서 광주 지금 알려진 광주 항쟁, 우리말로 하면 광주 항쟁, 군인들이 말하는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때 그 유명한 서울대 서울역 사태, 서울시내 모든 대학생들이 서울역으로 진군하던 일, 그 주도하는 사람이 김부겸이에요. 그리고 김문수는 지금 대결하고 있지. 서울대 운동권의 선배인데 웃기죠. 김문수는 좌파 운동권의 선배예요. 비합법 조직, 언더 조직, 언더라고 하죠. 총학생회는 합법 조직이고, 합법 조직은 총학생회 뒤에 사실은 총학생회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법 조직이 있어요. 그 비합법 조직의 보스였어, 김문수가. 그 유명한 기관지, 서울대에서 만든 깃발 뭐 이런 기관지 만들고 이래가 학생들이 뿌리고 막 이랬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서울지역 노동운동의 대부였어요, 김문수는. 서울지역 노동운동연합 이런 걸 조직하고 이래가지고 지도하고 이랬죠. 그 둘이 잘 알고 아주 친한 사이인데 정치란 게 참 무상하더만. 많은 세월이 흘러서 꽃들에게 희망을 해 나오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동료고 동지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런. 무슨 이야기다 저까지 갔노? 나는 뿌리 깊은 마르크스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르크스주의자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저는 좌파 중에도 좌파예요. 제가 속했던 조직은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라고 서울법대 81학번 백태웅이라는 친구가 조직했어요. 그 백태웅이라는 친구가 동역한 아주 막역한 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선배죠, 선배. 백태웅보다 몇 살 많은 선배인데, 이 노동자가 누군가 하면 박노해라는 노동자예요. 원래 본명은 박기평인데, 그 필명을, 글 같은 걸 쓸 때 필명을 박노해, 노동해방을 상징하는 거죠. 유명한 노동자 시인이죠. 와이프는 이화여대에 나온 유명한 약사예요. 운동권 하는 약사. 박기평, 이 박노해는 버스 기사, 버스 노동자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워낙 똑똑해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의 영향을 받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아주 유명한 운동가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조직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남한의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영남 지역, 대구에서 제 그 정당을 만들겠다고 제가 속해서 활동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뭐 신 이런 데 대해서는 완전히 우습게 생각하고 이랬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인생이 너무 이렇게 쫓기니까 아까 말한 그 잿빛 콘크리트 같고 절망적인 그런 삶이 딱 내 앞에 닥치니까 내가 가진 아무리 훌륭한 지식도 실제로 나를 이 위기에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내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제 스승, 지금은 이제 제 스승이라고 부르는 이 노인의 보증으로 우리 와이프가 돌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노인의 교회에 내가 출석했잖아요. 정말 희망 없이 야처럼. 야는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부인의 핸드백에만 관심이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뭐 교회고 뭐 하나님이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훔쳤어요. 이 목사님이 가진 생각, 이 목사님의 말을 들었죠. 근데 그게 마치 여기 이 노부인의 핸드백 속에 있는 도토리 같은 거라. 나는 내 필요 때문에 이걸 훔쳤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내 필요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상한, 그죠? 이 잿빛 도시가 점점 이렇게 푸른 것들이 막 생겨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라는 이 잿빛 도시에는 정말 푸른 것들이 막 나고요. 열매가 맺히고. 제가 어느 날부터 인간 구실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걸 훔쳤는데, 근데 나는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할머니 일부러 놓아줬잖아. 핸드백을 일부러 놓아줬어요. 왜? 네가 이걸 가져가면 네도 그렇게 사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 스승도요, 아무 저작권도 안 받고 저한테 다 훔침을 당한 거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은 제가 우리 스승에게서 훔친 거예요. 제게서 나올 말은 욕밖에 없어. 내가 가까이서 살아보면 알아. 그 엄마도 하더라고. 와, 선생님 강의할 때는 정말 멋있어요 하면서. 요 말이 중요해. 강의할 때는 선생님 정말 멋있어. 다 익하더라고. 근데 같이 가까이 살아보면 정말 재수 없죠. 까칠하고 뭐. 이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한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몰라.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 100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활짝 웃고 환하고 이렇거든요. 저만 가면 막 반가워하고 상도약하고 막 격려하고 막. 근데 저는 먼저 인사를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 형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어. 늘 가면 이제 옆 중앙 통로를 지나서 건너편에 우리 형이 앉아있거든. 근데 내 형한테도 인사를 못한다니까. 이 어릴 때부터 내가 뭐 어떤 거 뭔가 큰 결핍을 이제 경험한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내가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단순히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것들을 훈련받아요. 그래서 관계 맺는 법, 선생님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죠.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윗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다 생략된 채로 그냥 공장 다니다가 그냥
머리 좀 좋으니까 공부해서 금융고시에서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나이는 들어서 성인이 됐는데 큰 결핍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어머니들 오셔서 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수업하다 나오면 엄마들 모여 있다가 제가 나오면 막 다 일동 기립해가지고 막 인사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어떤 엄마 보면 있잖아요. 항상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90도 굽히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례를 못해. 내가 의해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가만히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좀 웃겨. 그러면, 아이고, 얘 오셨어요? 하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큰 결핍이 있죠. 근데 하여튼, 제 인생의 그 잿빛 콘크리트 같은 암울한 이것을 내가 어찌하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좀 얍삽하지만, 교회에 출석을 했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 말이 곧 도토리 신 거라, 이 그림책으로 말하면. 우리 스승이 한 말이 내게는 도토리 씨였어요. 먼저 그래서 이 도토리 씨가 내 인생에 심어진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초록빛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23년 전만 해도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희망이 없어가지고 애 버리고 갔다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뭐 아무리 속상해도요, 웬만해서는 애 버리고 가진 않는다니까. 웬만큼 속상하지 않고는. 제가 가끔씩 이런 엄마들 상담을 하는데, 상담해보면 뭐 남편이 뭐 이렇게 주식을 하다 뭐 망해가지고요, 속상하고요, 뭐 남편이 노름을 해서 뭐 속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계속 내한테 징글대거든. 그럼 내가 마지막 조언이 뭔지 알아요? 애 버리고 진정으로 가라. 니라도 살아라. 내가 이런 조언을 몇 번 했거든? 하도 남편 욕을 많이 하길래, 그래, 못 살겠으면 애 버리고 온나? 하면서는 이렇게 조언을 해요, 마지막에는. 왜? 우리 와이프가 그래 했거든. 근데 아무도 애 버리고 오는 옆에 내가 없더라니까? 실제로 호주에 사는 어떤 우리 교회 조카가 있는데, 호주에서 뭐 어떤 남자를 만나 눈 맞아가지고. 근데 이 남자가, 호주 남자가 워킹 홀리데이 하러 호주에 갔다가 주저앉은 한국 남자야. 호주는 아주 그게 잘 돼 있어서 얘가 타일공을 하는데 돈을 잘 벌어. 그리고 호주에서는 일찍 끝나, 일이. 그러고 나면 영어 안 되고 아는 사람 없고 이러니까 이 남자가 할 일이 없는 거라. 너무 허무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매일 하는 일이요, 주말마다 빠찡고 가는 거라. 슬로모션이에요, 슬로모션. 그래서 얘하고 결혼한 우리 교회 조카 하나가 눈에 흙렸고 거기 가서 결혼한 게 잘못이지. 그 매일 호주에서 전화 와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끊어요? 오빠는 어떻게 끊었어요? 그거 막 어떻게 끊기는, 내게 있는 돈 다 날리고 나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나는 못했다. 저는 노름을 끊은 적이 없어요. 돈 있으면 지금도 할 놈이라, 나는. 왜냐면 난 승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우리 스승이 가진 도토리를 훔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노름이 내게서 떠나갔잖아요. 난 노름을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쉬는 동안 이놈의 도토리를 내가 훔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삶도 그렇고. 근데 진짜로 그 노름이 주는 스릴, 이거 모르죠? 뇌에서 뭐 어떤 물질이 분비된대. 노름을 할 때, 승부를 할 때. 이게 뭐라 하더라? 도파민? 도파민? 근데 있잖아요, 우리 스승이 가진 도토리를 내가 이렇게 계속 훔치다 보니까 이 도토리에는 도파민보다 훨씬 더 진한 어떤 성분이 나온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세로토닌이라고. 도파민의 100배래요. 왜? 우리가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어떤 뭐가 있대. 노름을 할 때, 뭐 이렇게 중독될 때 분비되는 걸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도파민보다 100배 이상 더 진한 어떤 것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이럴 때 나오는 그 무엇, 이걸 세로토닌이라고 불러요. 내가 뭐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들었어.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 속에, 도토리 씨 속에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 그러니까 도파민은 저리 가는 거지. 저는 그래가지고 노름에서 떠났어요.
노름은 이제 손가락 잘라도 안 된다잖아. 저거 봤어요? 타짜. 원래 전설적인 노름꾼들은 다 어디 하나 잘렸다니까. 저도요, 하우스 다니면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 왜 술집에 가면 마담 있잖아요. 마담 보고 가는 사람들 많거든? 자, 하우스에 가면 꽃이라고 해요. 자, 술집에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게 하우스에 가면 꽃이라고 불러, 꽃. 선수들 중에 매너 좋고, 그죠? 칼 자국 없고, 이런 사람. 노름하는 거 험하잖아요. 그 노름하는데 내 상대방이 얼굴에 칼이 뭐 꺼이져, 이래봐. 불안해서 따도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노름이 안 된다니까. 노름하는 거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칼 자국 일단 없고, 그때 양복 입고 다녔고, 그래도 좀 지적이잖아요. 생긴 게 일단. 그래 안 보여? 그러니까 하우스들이 저를 좋아한다니까. 꽃으로 하우스가 저를 스카우트해가고 이랬어요. 왜? 돈이 없어도 니는 노름 해줄게. 이걸 꽁지라고 하거든? 하우스용으로. 꽁지들이 있어. 항상 돈을 대주는 거라 먼저 빌려줘. 왜? 꽁지들은 항상 건달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제받을 자신이 있는 거라. 그 꽁지가 뒷돈을 대줘요. 타짜에 보면 누구? 해수인가? 그런 데 가장 꽁지라고 해요, 그걸. 그 돈을 밀어준다니까? 나중에 결제를 하고. 저도 그래가지고 걔들 밀어주는 돈 가지고 노름하고 이래가지고 전세 날리고 다 날렸잖아요. 무슨 얘기다 또 하우스로. 그래, 세로토닌 이야기 하더라. 참 신기하게도 나는 약속한 적도 없어요. 얘는 막 노부인이 막 하니까 급한 김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알았어요. 켰잖아요. 신문께요 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신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은 거지. 그리고 제 속으로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언제든지 떠납니다. 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얍삽하죠. 좀 계산적이죠. 근데 사실 우린 다 그렇잖아요. 무슨 내가 뭐 신에게 충성할 일 있다고 뭐 다 지잘 살자고 종교 가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버전대로 하면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걸 지키려고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냐. 안식일 날 다 죽게 생긴 병자를 고쳤더니 이 교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근데 뭐 꼭 안식일 사람 죽어갔는데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저는 아주 얄팍하게 생각했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내게 도움이 되라고 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살려고 우리 와이프 다시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놈의 도토리를 내가 훔친 것처럼 그렇게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안에 세로토닌이 있는 거라.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중독된다니까. 제 강의 듣다 보면 제대로 들린 사람들은 중독돼요. 그래서 몇 년씩 계속 와야 돼. 아니면 중독되기 전에 빨리 도망가든지. 왜냐하면 들으면 너무 좋고 듣고 나면 내게서 다른 또 좋은 것이 나오고 도토리를 심으니까 막 도시가 그죠 빛나듯이 진짜로 제가 어떤 이제 엄마들하고 성경부 모임도 하고 하는데요. 해보니까 어떤 엄마가 하루는 지묘동에서 제가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강의가 없을 땐 지묘동에 가서 몇몇 엄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지묘동에서 803 밑에 지묘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묘동에서 제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가 오늘 하는 말이 소감은 이제 강의 듣고 나면 소감을 말하거든요. 이 금요일 강의는 소감 말 안 하고 다 가져요. 토라서 그런 소감을 말하는 게 달라요. 소감을 말하는데 이 아줌마가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가 평소에 갓바위를 이렇게 자주 올라다니는데 평소에는 갓바위 주변에 있는 꽃들이 있는지도 몰랐대. 무채색처럼. 꼭 이 도시처럼. 도시가 처음에는 무채색으로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도토리가 막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막 유채색으로 막 아름답게 빛나죠. 근데 이 아줌마가 하루는 딱 하는 말이 자기가 갓바위 갔다 내려오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길 주변에 심어져 있던 꽃들이 전부 막 색깔이 보인다는 거야. 울긋불긋한 채색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문제에 이렇게 매어가지고 일상을 살 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게 이게 안 보인다니까. 처음에 여기 오면요, 긴장되고 이러면 여기 꽂혀있는 책들 안 보여.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아줌마가 어느 날 갓바위를 갖다 내려오는데 길가에 있는 막 꽃들이 자기를 향해 웃는 것 같아. 안 놀라워요? 이때까지 죽어있던 꽃들이, 자기에게 의미 없던 꽃들이 자기에게 막 웃으면서 막, 이게 세로토닌 효과인 거라.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뭐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뛰고 있잖아요. 어이구, 그 감동을 말로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 도토리 안에 약속이 숨어 있는 거죠, 사실은. 도토리를 심으면 초록 또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꽃들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 필요 때문에 이 말을 우리 스승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네? 약속이 숨어 있어. 내가 달리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내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데, B형이죠, B형. B형은 뭐라고요? 오이지. 혈액형 이야기할 때 B형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이래서 오이지. 이기적이에요. A형은 뭐라고?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또 O형은 뭐라고?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AB형은요, 지지지. 지랄 같고 또 지랄 같다. 우리 목사님 AB형이거든. 진짜 지랄 같아요, 성질은. 얼마나 결정을 못하는지 몰라. 결정장애. AB형 보면. 어쩜 한편으로 신중한 거죠, 장점으로 보면. 저는 하여튼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나를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다 이용해 처먹을 그런 인간이에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요? 친정엄마가 새까지 키워줬는데도 유산 좀 덜 준다고 막 지랄하고 막 이러죠. 유산까지는 둘째 치고 조금이라도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나는 부모 형제도 이용해. 진짜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고상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내게서 나올 선한 것이 없어. 아이고, 근데 내가 전부 포장해가지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죠? 도시를, 이 황폐한 도시를 아름답게 할 어떤 것도 내게 없어. 근데, 도토리를 그냥, 그죠? 내가 훔쳐가지고, 이 도토리 안에 뭐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걸 또 심게 돼요. 저는 이렇게 오지랖이 안 넓거든? 우리 애는 잘 키우자. 이게 내 평생의 모토였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자꾸 이끌려가요. 참 이상하죠. 왜 이래 됐나 몰라. 나는 한 번도 엄마들 만나서 강의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항상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의식화시켜서 우리 조직으로 운동권을 빼돌려가지고 어쩌든지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진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계속 듣고 나서는 내가 이 이야기를 내 그 암울했던 20대 때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대학에 가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젊은 청년들은 어디 간 데 없고 전부 희한하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초록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또 어떤 분들에게서도 제 이야기를 꾸준히 듣는 어떤 분들의 인생 안에서도 또 저한테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 그게 약속인 거죠, 약속. 자, 유전자 안에는요, 신기하게도 뭐가 들어있어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유전자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거라.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우리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이 씨 안에 들어있는 이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씨는 항상 열매를 약속하고 있어요. 도토리 안에는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약속이 숨어 있죠. 이 약속을, 이 시를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메시지.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말씀이라고 하죠. 어떤 마음이 담긴 말, 이것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지고. 우리 마누라고 아무리 있어도 안 행복해요. 우리 마누라 들으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맨날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뭐 짜다라 행복할 게 뭐 있어요. 맨날 보면 그 얼굴이고 똑같은 일상이고. 물론 커피 태워오고 그러면 고맙고 한번 포옹하고 그죠? 근데 이번 토요일에 내가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또 몇몇 아빠들하고 함께 김해 가보니까 오고 가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추수할 거리들이고,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의 작은 동작, 움직임, 마음씀 하나하나가 너무 기특한 추수거리고요. 연구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어제 내 생일이라고. 사실은 내 생일은 없거든. 저는 평생 아무도 저 생일을 챙겨준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공장 다니기 바빴고 이래서. 제 생일은 음력 4월 7일인데 어제 4월 7일이잖아. 그래서 카스를 하니까 카스에서 생일이라고 카드 보내오고 그러면 댓글 수십 개씩 엄마들이 달고 할 수 없이 내 앞으로 이제 그냥 양력 4월 7일 생일 하려고. 이 연구소 생겨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제 생일이라고 어떤 엄마는 떡 케이크 보내오고요. 어떤 엄마는 또 딴 거 보내오고, 어떤 엄마는 화장품 사오고 어떤 엄마는 초콜릿 사오고 이래가지고, 또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요. 내가 진짜 이거 낯간지러워서 이런 거 못하는데, 내가 아이들 마음을 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나와서 촛불 불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훅 불고 사진 찍고 그리고 어떤 엄마가 꽃을 한 다발 들고 왔더라. 생일 선물이라고. 내 평생에 생일이고 뭐고 다 떠나서 꽃을 선물 받은 건 내 평생이 처음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이라고? 저기 어제부터 계속 아이락한데 나는 내 기억이 없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니야?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하여튼 그것도 우리 연구소에 매일 오는 그런 엄마가 매일 오는 엄마 맞나? 그건 별로 충성스러운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꽃을 들고 와서 와. 근데 있잖아요. 이 1년의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이죠, 행복. 내가 이렇게 아이들의 축하를 받고 엄마들의 이렇게 그죠? 사랑을 받고 이런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내하고 함께 사는 우리 와이프도 행복하게 못해가지고 정말 고전했는데 버림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매일 제일 마지막 장면 인상적이잖아요. 또 누군가가 또 내 도토리 가방을 소매치기 해가는 거라. 하필 또 소매치기인지 몰라. 내 캤죠? 저는 비산동에서 자랐는데 비산동에서 내하고 같이 자란 애들이 소매치기 많이 됐어요. 삼층교육 때도 많이 가고 전두환 정권 때. 실제로 내가 소매치기를 2번이나 천장에 적발한 적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스승을 만나기 전에 옛날에 저 비산동에 있는 그 모교회를 다니는데 대명동에서 버스 타고 가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이웃을 한 가족을 우리 그 비산동 교회로 전도를 했어. 그 이웃 가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를 22번 앞산관광호텔에서 22번 버스를 타고 비산동까지 가는데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딱 올라타는데 내가 딱 보니까 소매치기야. 3명이 딱 타더라고. 한 놈은 신문지 들고 한 놈은 비닐봉지 들고. 딱 보니까 소매치기야. 근데 내하고 같이 교회를 가던 그 가족 있잖아요. 이웃 옆집 아가씨가 하나 있어. 얘가 이화여대 83학번인데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구 내려와 있으면서 내하고 놀던 애예요. 내보고 아지아지악 하면서 이제 내보다 몇 살 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같이 가고 내가 얘 심심하니까 이제 우리 학교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근데 얘가 꼭 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보면 헛똑똑이야. 핸드백을 이렇게 옆에 메고 있어. 그리고 서 있어 이렇게 잡고 그 창가를 보고 있어. 소매치기 딱 타더니 얘 뒤에 3명이 딱 붙더라고. 그리고 하나는 신문표 있고 운전사 쪽에서 백밀러도 맞고 이렇게 신문을 쫙 펴들고, 그죠? 하나는
칼로 애 핸드백을 이렇게 따고 있고, 다른 하나는 검은 비닐봉지 들고 주위에 있고, 나는 반대쪽 창문을 보고 있어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딱 견적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애들이 다 그런 거 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칼로 따고 있는 소매치기 툭툭 쳤어. 이쪽 보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요. 저 우리 일행입니다 하면서 내가 조용하게 툭툭 치면서 우리 일행입니다. 그냥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얘들이 후들쩍 놀래가지고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애가 내 앞에 딱 오더니 내 배에다 비닐봉지를 딱 갖다 대더라고. 그 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가 나를 딱 제어하는 사이에 둘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다음 중간에 내리려고 딱 입구에 가 있고 재빨리 내리려고. 그래서 내가 칼 들고 있는 애한테 해서 내가 시끄럽게 안 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했어.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침착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 중간에 딱 대자마자 후다다닥 내렸어. 그리고 보니까 이 여자의 백이 다 따져가지고 뭐 툭툭툭 다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야 이 바보야 하면서 내가 빨리 줘봐라 뭐 없어진 거 없나 하면서. 그래서 주섬주섬 바닥에 널찍은 거 다 줘보니까 다행히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그래서 소매치기 적발하는데 전문가라니까. 우리 교회 소매치기 25범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떤 형이 있는데 진짜 이 실화예요. 내보다 먼저 교회 온 형인데 소매치기 25범. 중학교 때부터 소매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옛날에 요즘은 위헌이지만 사회보호법에 따라서 형기를 치르고 나서도 밖에 못 나오고 청송에 가면 그 당시에 보호감호소라고 있어요. 청송교도소협회 청송보호감호소. 그러니까 계속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사상범 이런 사람들은 청송보호감호소에 집어넣거든요. 그 이 형은 형기를 다 살고 청송보호감호소에 갔어. 그런데 보호감호도 몇 년 다 하고 나왔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나와봐야 사회에 적응이 안 돼요. 눈치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차라리 사회에서 눈치밥 보고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감옥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대. 그래서 곧 다시 감옥 들어가. 근데 이 형이 진짜로 있잖아요. 황금동에 있는 어떤 다방에 왔어. 황금다방이라고. 근데 그 다방을 운영하던 누나가 우리 교회 누나야. 이게 실화예요. 그 이 형이 계속 놀러 왔는데 이 누나가 이 소매치기한테 우리 교회 이야기 자꾸 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형이 에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딨노 하면서 진짜 왔다니까. 와가지고요. 어떤 형 집에서 며칠 지내게 됐어. 왜냐면 이게 정처 없잖아요. 신암동에 가면 이 갱생보훈이라고 있어요. 그 보호감에서 출소한 사람들 6개월 동안 밥 먹고 하면서 이제 사회에 적응할 동안 이렇게 밥 주고 하는 정부기관이 있어. 원래 거기서 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다방 아줌마한테 따라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형 집에서 자게 됐어요. 이 형이 영성여고 국어선생님 하던 형인데 혹시 영성여고 출신 있으란 거 몰라. 영성여고 국어선생님이에요. 누나는 약사고 아침에 둘 다 출근하는 거라. 자식이 없어. 이 누나가 아기를 못 낳아.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형은 영성여고 국어선생님 출근하고 이 누나는 약국 문 열러 가고 누가 남았어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보고 뭐라 한 줄 알아? 우리 올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집 좀 보고 놀고 있으라 하면서. 그래 간 거라. 그랬더니 소매치기가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쁘더래. 자기는 누가 지키고 있어야 이거 하는 재미가 있는데 주인이 텅텅 비워놓고 이렇게 가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라. 근데 신기하게 이 소매치기가 거기서 뭔가 마음의 도전을 받은 거죠. 야, 이상하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의심하고, 오히려 경계하고, 막 조심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집 비워놓고 갚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형이요. 야, 이상하다 싶어서 이거 한번 알아보자 싶어가지고 계속 머물렀잖아요. 그 형이 내보다 몇 년 일찍 왔어. 그래서 벌써 25년이 지났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책 보니 이 소매치기, 이 형 생각도 나고. 진짜 이 형은 다시는 소매치기, 이 형이 얼마나 골 때리는 형인가 하면요. 이게 어떤 사람하고 동업해가지고 이제 배추 장사한다고 트럭에 배추를 싣고, 트럭 있죠? 1톤 트럭에 배추를 싣고 확성기로 뭐 배추 팔러 다니는 거라. 그러다 그만 신호위반을 했어. 저기서 경찰차가 불렀어. 오락한 거라.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붙잡혔다? 그래가지고 막 빌었어. 제발 봐주세요 하면서 5,000원 드릴게요 하면서. 이게 오래돼서 한 20년 전이니까 5,000원 드릴게요 하니까 경찰이 그래 끄떡끄떡 하더래. 근데
이 배추 장사들이 보니까 5,000원이 없는 거라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10,000원을 줬대 5,000원 거슬러 달라고. 그런데 요놈의 경찰 백차가 5,000원 안 거슬러 주고 그냥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형이 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덤트럭 몰고 경찰 백차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확성기로. 내 5,000원 돌리도 왜 띠먹노? 이것도 싫어해요. 계속 그렇게 가지고요. 경찰이 쪽팔려가지고 차 세우고 10,000원 도로 돌려줬다니까. 그럴 정도로 진짜 재밌는 형이죠. 딱 한 번 이 형이 이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됐지만 딱 한 번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장판사가 있는데 이 부장판사가 이제 이 형의 일거리를 알선했어요. 그 법원하고 같은 그 건물 안에 검찰청이 있거든요. 검찰청에 그 나무를 이렇게 뭐 가지치기 하고 뭐 이러는 나무 뭐 이렇게 뭐 병충해 방지하는 농약 뿌리고 뭐 이러는 아르바이트에 임시직으로 취직을 했어. 근데 이 형이 한글을 모르거든. 어릴 때부터 소매치기를 하느라고. 한글을 몰라가지고 나무 앞에다 뭘 하지 마세요라고 써놨는데 그걸 모르고 해본 거라. 그래 나무가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막 검찰한테 막 불려가가지고 있잖아요. 개박살나고 혼나고 막. 그래 자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있잖아. 자기 한글 몰라가지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뿌리라 해서 뿌렸는데 그 나무는 뿌리면 안 되는데 그만 뿌려가지고 중요한 나무가 죽었대. 그래 검찰이 막 지랄하고 막 그 형이 너무 속상해가 하루는 막 검찰청 불질렀잖아. 진짜예요. 검사 사무실으로 그 신난 거 뭐가 뿌리고 불질렀다니까. 딱 한 번 자기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갔는데 우리가 다 탄원서 쓰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지난 삶을 뉘우치고 정말 이렇게 잘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막 목사님이 직접 쓰고 우리가 다 사인하고 이래가지고 그 검찰에 냈잖아요. 그 이 형이 나왔어요. 그 20몇 년이 지났잖아.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자기 애는 없어. 남편을 이제 사별한 내 동갑이 있는데 이 동갑인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자매의 아이들을 이 형이 다 키웠어요. 돈 벌어가지고 대학 다 보내고 대학원 다 보내고 전설적인 분이에요. 그래 매일신문에 크게 났어. 이 형의 인생에 대해서 소매치기 하기는 이 형 생각이 나서 그 형은 그 이후로요 한 번도 자기가 무시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고 다시 감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저하고 비슷하죠. 저도 가족들조차도 다 저를 무시하고 정말 제 인생이 잿빛 콘크리트 같고 암울했는데 아우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게서 다른 인생이 꼽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유튜브 보면요 오늘도 유튜브 보고 오신 분 있잖아요. 저기 서재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막 베트남에서 오잖아. 베트남에서 유튜브로 듣고 진짜 내 만나러 왔다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서 만났잖아.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 카페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듣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막 이 도시 저 도시 막 지금 도토리를 심는 셈이지 뭐. 안 그래요? 내가 뭐 이 도시 저 도시 심고 싶어 심은 게 아니고 이 씨에 이상한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이렇게 번성하는 속성이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 생명이 없고 단지 종교적 교리라면 이건요 번성하지 않아. 공장에서 찍어낸 마네킹은 절대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다시 마네킹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엄마로부터 낳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자라서 성숙하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라. 이렇게 해서 점점 번성하는 거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어떤 생명 있는 말은 이렇게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번성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푸르게 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다시는 메마르지 않게 하고 항상 이렇게 열매 맺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이야기들을 계속 체계적으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게 나를 통과하면서 또 내게 소화돼서 내 버전으로 내가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이상한 따뜻한 말들이 흘러가게 된다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제일 답답한 말이요. 제 강의를 듣고 선생님 노력할게요 하는 말이에요.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나는 벌써 됐게.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6군데나 내가 다니면서
그죠? 엄마 없이 컸잖아요. 기초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전학 다니면 옛날에는 중등록 전입하고 전출하고 또 학교 전입 전출하면 2달 가. 한 번 전학하는데. 요즘은 바로 온라인으로 되죠. 내가 초등학교를 6번을 다녔어요. 4학년 때부터 6번. 그냥 초등학교 시절 거기 그냥 날린 거지. 아무 기초도 없어요. 근데 내가 공장 다니고 하면서 검정고시 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내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지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호작질 한 거죠. 내가 일부러는 노름했겠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노름했다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행복하니까. 내가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데는 노름밖에 없더라고. 노름하니까 있잖아. 내가 이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내보고, 야, 니 머리 좋네 하더라고. 나는 형편이 불행해서 학교를 못 다녔는데, 니는 형편이 어려서 학교를 못 다녔지, 머리는 참 좋네. 이 말이 나를 너무 크게 위로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늘 친구들 만나서 노름하고, 명절만 되면 서로 친구들 돈 따물라고 눈 뻘거 해가 있잖아. 어떤, 뭐, 짤짤이를 하든지, 고스톱을 치든지, 뭐, 포카를 치든지, 당구를 치든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저 친구 돈 빼물라고. 정말 질납게 살았어요, 질납게. 아유, 근데 지금 이 입에서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이 말들이 여기서 계속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도 또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처럼.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도토리들이 다 심어지고 뭐가 자라가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속표지. 그래서 내가 용기가 나는 거죠. 자, 우리도 사실은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 가진 도토리를 또 훔치면 돼. 소매치기라도 상관없고요. 내 필요 때문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토리 안에 이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해서 이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게 이 말이 들리니까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 사실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싶다니까.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세 자매가 있어요. 제일 큰 언니가 호세오지 초창기에 와서 12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12명이 호세오지 한쪽 구석에서 모여서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언니가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바로 밑에 동생을 또 소개했어. 동생이 또 열심히 들었어요. 이 동생이 또 막내를 소개했어. 이 막내가 지금 우리 연구소 와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으니까 제일 가까운 자기 동생들한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막내가 하늘채 사는 엄마들한테 전해가지고 하늘채 사는 엄마들이 따라왔어. 그 하늘채 엄마들이 여기 영어방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좋은 것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해보라니까. 정말 내가 좋으면요, 이거 못 갖고 있어. 어떤 분은 아직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야, 선생님 강의가 남한테 안 알려야지 하면서. 이거 내만 알아야지 하면서. 이건 아직 진짜 좋은 걸 몰라서 그래요. 진짜 좋은 줄 알면요, 저절로 이렇게 남한테 말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자랑하거든. 학모 모임 가봐요. 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죠. 명품 핸드백을 최근에 구입했다. 그럼 꼭 그걸 올려놓는다. 잘 보이라고. 그때 눈치를 빨리 채고, 야, 이거 얼마 줬어?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가방 만지작 하고 있다니까. 저는 이 그림책을 이제 원래 학교 강의하면서 이제 좋은 그림책을 찾는 법을 엄마들한테 소개하려고 각종 좋은 상을 받은 그림책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찾다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읽어보니까 완전 내 이야기네, 이거. 우리 또 스승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스승도 사실 그랬겠죠. 어디서 훔쳤지. 그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행복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우리 같은, 내 같은 정말 희망 없는 청년에게도 이걸 빼앗기는 거죠. 저작권 안 받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값없이, 대가 없이 이 말씀을 들었고 내가 행복해졌잖아요. 근데 내가 값없이 받고 나는 값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쁜 놈이지. 그래서 내가 누구라도 들을 수 있게 유튜브에 다 올리고 mp3 물론 엄마들이 저를 도와서 하는 거지만 근데 어떤 선생님들 선생님 이 좋은 강의를 뭐 이렇게 공짜로 막 올려주시고 막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공짜로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강의를 대가를 받고 하는 건 난 정말 나쁜 놈이에요. 만약 그러면. 그래서 절대로 제가 그럴 수 없죠.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들으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좋아해주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고맙고요. 오늘 처음 오셨다는 우리 유튜브 엄마를 보니까 처음 뵙지만 하여튼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고 서재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보통이 아닌데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죠? 직접 오는 버스 없죠? 있어요? 한 1시간 돌아야 안 돼?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서재 내 어딘지 알거든. 계대 동문 지나서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꼭 저 팔공산 밑에 무태처럼 그죠? 정말 고맙네. 어찌하든지 뭐 제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엄마들이 또 왔다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정을 잘 못 주겠어. 내 아래 평리초등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들 일단 이쁘고 잘 들어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강의를 한 날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상사병 걸린 것 같아요. 왜? 나는 저 엄마들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안 하려고 해, 학교 가서는. 왜냐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다시는 볼 수 없는데 내가 마음을 주고 오잖아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니까, 기분이. 꼭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 같고요. 막, 그래. 저는 하도 엄마들한테 버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또 언제 또 안 보일지 모르거든. 그래서 첫날, 둘째 날, 2번 출석부를 받았잖아요. 출석부 이만큼 있어. 안 부르는데 출석부 안 부르잖아. 좀 대화명 익히고 싶어도. 왜? 출석부를 보면 다 도망가고 없거든. 그래, 언제 저를 버리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버리기 전까지는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함께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찌하든지 엄마들 이제 같이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인문학 기행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그죠? 못 오시는 동안은 뭐 카페를 통해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특히 매주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일방적 짝사랑인데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